조선졸기실록 정도전과 더불어 조선개국을 주도한 조준의 졸기. 태종실록 국권 태종 5년 6월 2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1405년명 영락 3년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 조준의 졸기. 영의정부사 평양부원군 조준이 죽었다. 준의 자는 명중이고 호는 우제인데 평양부 사람이다. 증조는 인규인데 고려에 공이 있어 벼슬이 문화시중에 이르고 시호는 정숙이다. 아버지는 덕유인데 판도 판서이다. 판도 판서는 고려의 관직으로 조선시대 호조 판서입니다. 준은 가계가 귀하나였으나 조금도 비공자의 습관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큰 뜻이 있어 충효로서 자화하였다. 어머니 오씨가 일찍이 새로 급제한 사람의 가가를 보고 탄식하기를 내 아들이 비록 많으나 한 사람도 급제한 자가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하니 준이 곧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맹세하고 분발해 배움에 힘썼다. 가갈은 귀인의 행차에 행인을 꾸짖어 물리치는 것으로 사극에 나오는 소위 물러거라입니다. 홍무신의 년에 공민왕이 수덕궁에 있을 적에 준이 책을 끼고 궁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왕이 보고 기특하게 여겨 곧 봄합의 행수에 보하고 매우 사랑하였다. 갑인년 과거에 합격하여 병진년에 조의후군 겸 통례문 부사에 임명되었다가 뽑혀서 강릉도 알렴사가 되었는데 이민들이 두려워하고 사모하여 사납고 간사한 무리가 없어졌다. 순행하다가 정선군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시기를 남겼는데 식자들이 옳게 여기었다. 동쪽 나라 바다를 깨끗이 씻을 날이 있을 것이니 여기 사는 백성은 눈을 씻고 그때를 기다리게나. 여러 번 옮겨서 전법판서에 이르렀다. 전법판서는 고려의 관직으로 조선시대 형조 판서입니다. 이때의 조정의 정치가 날로 어지럽고 매구가 가득하여 장수들이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었는데 임술년 6월에 경마도통사 최영이 준을 들어서서 경상도 감군을 시키니 준이 이르러 도순문사 이거인을 불러 두련죄를 문책하고 경마사 유익관을 참하여 장수들에게 조리를 돌렸으므로 제장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명령을 받들었다. 계해년에 밀직 제학에 임명되었으며 무진년 여름에 최영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칠 때에 우리 태상왕이 대의를 들어 해군하여 최영을 잡아 물리치고 쌓인 패단을 크게 개혁하여 모든 정치를 일신하려고 하였는데 준이 중방에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으시고 준을 불러서 더불어 이를 의논하고는 크게 기뻐하여 지밀직서사 겸 사원부 대사원으로 발탁하시고 크고 작은 일 없이 모두 물어서 하니 준이 감격하여 분발하기를 생각하고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경기를 바로잡고 이를 일으키고 해를 없애어 이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당화 가운데서 나와 즐겁게 사는 마음을 품게 한 것은 준의 힘이 퍽 많았다. 경기는 정치의 제도와 기강이며 탕화는 끓는 물과 뜨거운 물입니다. 위주 신우가 강화로 쫓겨날 적에 태상왕이 왕실을 세우기를 의논하였는데 수상 조민수가 본래부터 이인임의 편당으로서 우의 아들 창을 세웠다. 이에 준이 맨 먼저 민수의 간사함을 논하여 쫓고 이어서 이님의 죄를 논하여 그 시호와 뇌물을 깎아 없애기를 청하고 또 서전을 폐지하여 민생을 후하게 하기를 청하니 세가와 거실에서 원망과 비방이 매우 심하였다. 내문은 조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준이 고집하고 논쟁하기에 더욱 힘쓰니 태상왕이 준과 뜻이 맞아 마침내 여러 논의를 물리치고 시행하였다. 지문화부사에 오르고 기사년 겨울에 창이 친조하기를 청하니 예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도평 이사사에 붙여서 이성이 왕이 된 것을 체크하였는데 창의 외조 이미 수상이 되어 비밀에 붙이고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친조는 임금이 친히 중국에 가서 황제에게 문안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성은 신씨입니다. 준이 본래부터 왕씨의 뒤가 끊긴 것을 분하게 여기고 마침내 태상왕의 계책에 찬성하여 심덕부 정몽주 등 7사람과 더불어 공량왕을 맞아서 세웠다. 문화평리에 옮기고 체쿤하여 조선군 충의구를 봉하였다. 여기서 계책은 공량왕을 왕으로 세우자는 계책이며 체쿠는 공문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공을 찬양하여 훈작을 주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이를 구공신이라 이른다. 경우년 겨울에 찬성사가 되고 신민년 6월에 중국에 들어가서 성절을 하려 하였는데 길도가 북평부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태종 황제가 연저에 있을 때인데
태정 황제가 마음을 기울여 준을 대접하였다. 준이 물러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큰 뜻이 있으니 아마 외번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그때 정몽주가 우상으로 있었는데 태상왕의 신복과 우익을 없애려고 하여 비밀히 공양왕에게 고하기를 정책할 때에 준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하니 공양왕이 이 말을 믿고 준에게 앙심을 품었었다. 여기서 정책이란 창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우려고 하였던 계책을 말합니다. 임신년 3월에 정몽주가 태상왕이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할 때를 타서 대간을 시켜 준과 남은 정도전 윤소종 남제 오사충 조박 등을 탄핵하여 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어지럽게 한다고 지적하여 모두 외방으로 비양 보냈다가 이내 수험부로 잡아 올려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다. 서울의 우리 주상께서 조영규로 하여금 정몽주를 쳐 죽이게 하여 준이 죽음을 면하고 찬성사에 복직되었다. 7월 신묘에 준이 여러 장상들을 거느리고 태상왕을 추대하였다. 태상왕이 즉위하던 날 저녁에 준을 완해로 불러들여 말하기를 한 문제가 대저에서 들어와서 밤에 송창으로 위장군을 삼아 남북군을 침무하게 한 뜻을 경이 아는가 하고 인하여 도통사 은인과 화각동궁을 하사하면서 이르기를 모두 병마를 모두 경에게 위임하여 홍솔하게 한다 하고 드디어 문화 우시중 평양댁을 제수하고 1등의 훈작을 봉하여 동덕분에 좌면 개국 공신에 호를 주고 시급 1,000호, 식실봉 300호와 전지 노비 등을 하사하였다. 완해는 침실입니다. 무언군 이방번은 차비 강씨에게서 출생하였는데 태상왕이 이를 특별히 사랑하였다. 강씨가 개국에 공이 있다고 칭탁하여 이를 세자로 세우려고 준과 백응념, 김사영 정도전 남은 등을 불러 의논하니 극념이 말하기를 적장자로 세우는 것이 고금을 통한 의입니다. 하매 태상왕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준에게 묻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준이 대답하기를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원컨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하였다. 강씨가 이를 엿들어 알고 그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태상왕이 종이와 붓을 가져다 준에게 주며 이방벌의 이름을 쓰게 하니 준이 땅에 엎드려 쓰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태상왕이 마침내 강씨의 어린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으니 준 등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12월의 문화 결시중이 되었다. 준이 전을 올려 시급과 실봉을 사양하니 특별히 전교하여 윤허하지 아니하고 은총과 위임이 귀할 데 없었다. 갑술년에 또 오도 도통사가 되고 왕료를 두었는데 태상왕이 명하여 도성 사문의 열쇠를 주관하게 하고 그것을 준의 집에 간직해 두고 사문의 열고 닫음을 맡게 하였다. 정충년에 고왕제가 본국의 표사 안에 희모하는 내용의 글자가 들어있다 하여 사신을 보내 그 글을 지은 사람 정도전을 잡아서 경사로 보내게 하였는데 태상왕이 준을 불러 비밀히 의논하니 대답하기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도전이 그때 판삼군 부사로 있었는데 병을 핑계하여 가지 아니하고 모하기를 국교를 끊으면 자기가 화를 면할 것이라고 마침내 건언하기를 장병을 훈련하는 것은 군국의 근무이니 진도훈도관을 더 두고 대소중의 관리로서 무직을 띤 자와 아래로 군졸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습하게 하여 고찰을 엄중히 할 것입니다. 하였다. 투사는 표문이며 희모는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과 깊이 결탁하여 은으로 하여금 상서하게 하기를 사졸이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동명왕의 옛 강토를 회복할 만합니다. 하니 태상왕이 자목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은이 여러 번 말하므로 태상왕이 도전에게 물으니 도전이 지나간 예실의 외의가 중원에서 임금이 된 것을 차례로 드러내나요. 은의 말을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또 도참을 인용하여 그 말에 붙여서 맞추었다. 준은 병으로 휴가 중에 있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도전과 은이 명령을 받고 준의 집에 이르러 이를 알리고 또 말하기를 상감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 구하였다. 준이 옳지 못하다 하여 말하기를 이는 특히 그대들의 오산이다. 상감의 뜻은 본래 이와 같지 아니하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것은 불의 중에 가장 큰 것이다. 나라의 존망이 이 한 가지 일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억지로 병을 이기고 들어와서 태상왕을 뵙고 아뢰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후로 백성들의 기뻐하고 숭앙함이 도리어 잠조때에 미치지 못하옵고 요즘 양도의 부역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피로함이 지극합니다.
하물며 지금 천자가 밝고 착하여 당당한 천조를 틈탈 곳이 없거늘 극도로 지친 백성으로서 불의의 일을 일으키면 패하지 않을 것을 어찌 의심하오리까. 여기서 양도란 개성과 한양을 말합니다. 마침내 목매어 울며 눈물을 흘리니 은이 말하기를 정승은 다만 두승의 출란만을 알 뿐이라 어찌 기모와 양측을 낼 수 있겠소 하였다. 태상왕이 준의 말을 좇으니 의논이 마침내 그치었다. 도전이 또 준을 대신하여 정승이 되려고 하여 은과 함께 매양 태상왕에게 준의 단점을 말하였으나 태상왕이 대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다. 일찍이 화공에게 명하여 준의 화상을 그려서 하사한 것이 2번이고 도전으로 하여금 그 화상에 찬을 짓게 하였다.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일찍이 준의 집을 지났는데 준이 중당에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매우 삼가며 인하여 대학연의를 드리며 말하기를 이것을 읽으면 가히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뜻을 알고 받았다. 무인년 가을에 갑자기 변이 일어나서 임금이 밤에 박포를 보내어 준을 부르고 또 스스로 길에 나와서 맞았다. 준이 이르러 백관을 거느리고 전을 올려 적장자를 세자로 삼을 것을 청하니 태상왕이 이를 가하다고 하여 9월에 상왕이 내선을 받았다. 이에 공 1등을 기록하고 인하여 좌정승을 제수하고 정난정사 공신의 이름을 더하고 다시 전지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기묘년 8월에 상왕의 꿈에 준이 벼슬과 지혜가 분수에 넘친다고 스스로 진술하여 물러가기를 원하였는데 날이 밝자 준이 과연 전을 올려 사면하니 상왕이 감탄하기를 매우 오랫동안 하다가 위로하고 타일러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12월에 다시 사양하니 탐문화부사로 지배가 있게 하였다. 준이 수상이 되어 8년 동안 있었는데 초창기에 정사가 번거롭고 사무가 바쁜데 우선 김사영은 성품이 순근 자수하여 이를 모두 준에게 결단하게 하였다. 순근은 성질이 순호하고 근신함이 있는 것을 말하며 자수는 행실이나 말을 제 스스로 조심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준은 성품이 강명정대하고 과감하여 의심하지 아니하며 비록 대내에서 지위를 내릴지라도 옳지 못함이 있으면 문득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리지 아니하여도 동렬들이 숙연하여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채통이 엄하고 기강이 떨치었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을 독점하고 권세를 오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므로 준이 정승을 사면하고 물을 닫고 들어앉아 손님을 사절하며 시사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정비의 동생 무구와 무질이 좋은 벼슬을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준이 맞고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경진년 7월에 이를 2사람이 가만히 대간에게 사주하여 몇 가지 유언을 가지고 준을 논하여 국문하기를 청하니 드디어 순의부옥에 가두었다. 임금이 동궁에 있으면서 일이 민씨에게서 나온 줄 알고 노하여 말하기를 대간은 마땅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직사에 이바지해야 될 것인데 세도가의 분주히 다니면서 그들의 뜻에 맞추어 이를 꾸며 충량한 사람을 무고하여 해치니 이는 실로 전조 말기의 패풍이다. 하고 죄를 묻는 위관 이서에게 이르기를 제시는 정인 군자이다. 옥사를 꾸며서 사람을 사지에 넣을 수는 없다. 하였다. 그리고 곧 상왕에게 아뢰어서 준을 풀려 나오게 하였다. 11월에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그대로 판문화 부사로 임명하고 갑인년 6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었다. 준이 다시 정승이 되어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자기와 뜻이 다른 자에게 방해를 받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얼마 안이 되어 다시 파하고 영의정부사가 되었다. 죽은 나이가 60이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통곡하고 소선을 자시었으며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다. 소선은 육류가 없는 간소한 반찬입니다. 임금과 세자가 취임하여 조제하고 시호를 문충이라 하였다. 그의 죽음을 들은 자는 애석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장사할 때 이르러서는 삼도감 녹서와 각서 이전의 무리들이 모두 노제를 베풀고 곡하였다. 준이 만년의 비방을 자주 들었으므로 스스로 물러나 피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과 대우는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여 임금이 일찍이 공신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이 준에게 이르자 임금이 술을 빌고 그를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죽은 뒤에 어진 정승을 평론할 적에 풍도와 기계를 반드시 준으로 으뜸을 삼고 항상 조정승이라 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공경하고 중히 여김이 이와 같았다. 준은 국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풍채가 느면하였으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함은 그의 천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을 정성으로 대접하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현재를 장년도하고 엄체를 올려 뽑되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조그만 장점이라도 반드시 취하고 작은 허물은 묻어두었다. 엄체란 현재가 있고도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3번이나 맡았는데 적격자라는 이름을 들었다. 이미 귀하게 되어서도 같은 나이의 친구를 만나면 문에서 영접하여 관곡히 대하고 조용히 손을 잡으며 친절히 대하되 포의 때와 다름이 없이 하였다. 예의란 예조를 말하며 포의는 여기서는 아직 벼슬하기 전을 말합니다. 사학에 능하고 시문이 호탕하여 그 사람됨과 같았다. 문집 약간 권이 있다. 일찍이 검상조례사로 하여금 국조 헌장조례를 모아서 이를 교정하여 책을 만들게 하고 이름을 경제육전이라 하여 중회에 간행하였다. 아들이 하나 있으니 조대리입니다. 임금의 딸 경정궁주에게 장가들어 평령군에 봉하였다. 정도전과 더불어 조선개국을 주도한 조준. 조준은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사실상 첫 번째 수상으로 조선 최초 법전인 경제육전과 과전법의 아버지인데 이성계의 왼팔이었으며 정도전과 더불어 조선개국을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조선 역사상 최고의 실무형 관료 중 한 명으로 권문세족 출신이면서도 토지개혁을 주도해 그들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 개국 직후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석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며 공이 있는 아들을 세자로 책봉할 것을 태조에게 간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뒷날 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자 이방원을 지지하면서 한 번 더 공신이 되었는데 조선 개국에 있어서의 역할과 존재감은 한때 정도전을 능가했습니다. 이성계의 낙마 사건을 빌미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정몽주가 반역 세력의 수괴로 조준, 정도전 2명을 콕 집어 상소했을 정도였습니다. 과전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전부 파악하고 사병 혁파를 뒷받침하는 등 조준이야말로 조선의 설계자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정도전, 남은 등을 포함한 주역 건국 공신들 중에서도 핵심적 주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전제개혁을 통해 새 왕조 출현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쌓고 조선 건국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의 핵심으로 정도전이 친구 이승인을 내치고 조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이나 요동 원정 문제에 조준의 동의를 구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준의 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졸기실록은 정도전과 더불어 조선개국을 주도한 조준의 졸기였습니다.